네, 안녕하십니까. 평소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실질적인 수혜주에 대한 설명을 좀 나눠보려 방송을 열었습니다. 6월 12일 이제 어제부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위한 이 시운전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을 잠깐 좀 설명을 해드리면 6월 12일부터 6월 2주 동안이라고 하니까 6월 26일까지 일본에서 오염수 방류를 위한 시운전이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운전 때는 참고로 뭐 방사능 물질이나 이런 거 오염된 물질을 내보내지는 않나 봐요. 어떻게 잘 바닷물과 물을 잘 내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시운전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뭐 6월 그래서 이제 2주간 시운전을 거친 다음에 여름에 일단 방류를 한다라고 해요. 6월 말에서 이제 뭐 좀 늦으면 7월, 8월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확정이 된 건 아닌데 어찌됐든 6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시운전을 한 이후에 이제 그 결과를 토대로 6월 말이나 뭐 빠르면 7월 초, 뭐 늦으면 한 8월, 9월 여름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한 거 보니까 조만간에 일단은 뭐 방류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방류를 하면 가장 방류를 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렇게 오염수를 방류한 나라가 없잖아요. 뭐 러시아의 체르노빌이나 그동안 원전으로 이렇게 원전 폭파 사고로 인해서 오염수를 방류한 나라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안 하는 게 제일 좋죠. 안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결국엔 뭐 한다고 하니까. 근데 이게 이제 글로벌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뭐 제일 근접한 우리나라가 별로 좋지는 않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시간이 좀 걸리겠죠. 우리나라까지 좀 피해가 사례가 되는 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어찌됐든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뭐 길게 보면 피해 반대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방류를 한다고 했을 때 피해를 입는 쪽은 당연히 이제 수산 쪽 관련된 부분이겠죠. 그리고 수혜는 이제 대체를 할 수 있는 쪽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결국에 이제 바다에서 생산이 되는 뭐 어식류, 어류를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뭐 미역이라든지 이런 이제 플랑크톤 그리고 여러 가지 미생물 같은 거를 이제 구하기가 좀 상당히 어려워져 버리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국내 쪽에서도 계속 뭐 소금에 대한 또 소금 사재기 현상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렇게 좀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일단 뭐 수산 쪽에 대한 부분은 별로 좋지는 않을 거다. 근데 이제 동시효과에 우리나라 동원수산이라든지 그리고 뭐 신라 SG 그리고 CJ 시푸드 같은 관련주들이 이제 동시효과 시간외 때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 상한가를 간 이유를 보면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여전히 금지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뭐 반사이익을 우리나라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좀 넌센스한적인 부분이 뭐냐면 만약에
뭐 일본산 광어를 우리가 먹는다라고 해봐요. 근데 일본산 광어가 일본에 있다가 우리나라로 오면 이게 우리나라 건가요? 일본 건가요? 좀 애매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 있다가 일본 간 광어나 뭐 우럭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 거죠. 어디에서 잡히는지가 문제인 거지. 글로벌적으로 피해는 당연히 수산 쪽은 당연히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이게 좀 단기적으로는 뭐 수산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길게 봤을 때는 수산 관련된 부분 사업 자체가 상당히 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오연수 방류 관련된 부분으로 상승했던 종목들이 뭐 주겸 만드는 인산가, 그래서 인산가는 이제 주겸을 국내 쪽에서 만드는 상장된 유일한 업체예요. 그래서 뭐 최근에 가격이 한 1,700원, 800원대에서 3,300원까지 올랐습니다. 뭐 단기 과열 종목이 돼버렸죠. 그리고 이제 소금이 상당히 좀 매점매석을 하다, 그러니까 뭐 소금에 대한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결국에는 소금이 들어가는 제품에 대한 가격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뭐 장류를 만드는 신성홀딩스나 샘표 제품, 샘표 이런 관련주들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보라티알, 우양 같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대체 음식, 이제 HMR이라고 해서 대체로 간편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밥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의 가격 인상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이 관련주들에 대한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들어가면,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가 댐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댐 무너진 걸로 인해서 지금 올해 상당히 흉년이 들 수 있다라고 해서 이 뭐 곡물 관련된 종목들도 올해 상당히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결국 뭐 곡물 관련된 부분의 종목들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수산 음식을 대체할 수 있는 육류 쪽, 닭게 쪽, 뭐 이런 쪽이 또 수혜를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지홀딩스나 마니커, FNG나 하림 뭐 이런 쪽에 대한 뭐 동우, 팜투테이블, 팜스코 뭐 보시면 상당히 좀 많이 시장이 뭐 좋았기 때문에 뭐 같이 상승을 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스물스물 좀 차별화되는 것보다는 그들만의 또 리그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이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이제 방류를 한다라는 것 자체는 음식료 관련된 업종에 있어서는 뭐 호재일 수도 있고 악재일 수도 있는 거죠. 호재는 어떻게 보면 가격이 계속 인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구조로 이 트리거가 만들어진 거고, 악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어디에서 뭐 글로벌적으로 그 관련된 오염수가 계속 유출이 된다고 하면 이제 뭐 피폭에 대한 부분도 뭐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직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 피해가 어떻게 되는 건지 확실하게 모르잖아요. 근데 뭐 일본에서 잡힌 뭐 광어를 미국에서 먹었는데, 미국에서 그 피폭된 광어를 먹었을 때 또 어떤 부작용으로 인해서 뭐 안 좋아지는 그런 이제 또 뭐 현상들이 좀 밝혀지거나 또 그렇게 되면 또 엄청나게 또 파장이 예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아직은 뭐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과열이긴 하지만 인산가가 가장 큰 수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앞에도 얘기해드렸지만 장류 만드는 신송홀딩스 이런 쪽 관련된 종목이나 이제 대체 쪽 육계나 그리고 가공육 그리고 닭고기 같은 그런 육류 쪽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상가 혹시라도 이제 매수하신 분들은 과열이기 때문에 과열이 어느 정도 이제 멈춰지는지가 관건일 것 같고, 일정으로 보면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시운전을 하기 때문에 시운전 관련된 얘기가 계속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관련된 종목에 대한 흐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정 자체를 6월 말 정도로 생각을 해놓으시고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일정이 아직 끝난 건 아니고 방류를 시작하기 전이니까. 그리고 이제 방류를 한다라고 하면 뉴스에 대한 소멸이 되는 거니까 그때 이제 종목들에 대한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단발적인 이벤트이기 때문에 단발적으로 보고 대응을 하자. 근데 이 흐름이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다. 역사적인 신고가가 18년에 4,600원입니다. 4,600원, 4,000원까지는 최근 거래량으로 보면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동원수산 같은 수산업종도 최근에 거래량이 느는 거 보면 분명히 우리나라 쪽에 수혜가 있는 거죠. 일본 제품들이 우리나라에 안 오는 거니까 우리나라의 제품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이제 길게 보면 수산업 자체가 좋은 될 수도 있어서 이건 단발적 이벤트 오염수 방류 전까지는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최근에 거래량들 봐도 나쁘지 않은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국회에서 한덕수 총리가 또 얘기를 해서 그런 이슈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근데 동원수산은 이제 앞선의 매물들이 좀 있잖아요. 동원수산보다는 신라 SG가 CJ 시푸드가 더 이제 매물대를 좀 벗어나려고 하는 흐름이들이라 그나마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J 시푸드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동원수산이랑 신라 SG는 완전 바닥에 있는 흐름이라 이제 올라간다라고 해야 한 10% 정도 볼 수 있는데, CJ 시푸드는 단기적으로 올라가면 추이 정도를 보셔서 아직 매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4,500원, 5,000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런 흐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동원수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10% 정도면 한 9,000원 후반대, 9,000원 후반대 내일 장 초반에 시작을 할 것 같고요. 9,000원 후반에서 10,000원 정도를 이제 종가 기준으로 유지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유지가 되면 한 11,000원, 2,000원까지도 무리 없이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때 잘 매물을 좀 돌파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이제 대체 관련된 부분에 이슈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육가공 쪽이나 그리고 수산업 쪽, 그러니까 먹는 것 쪽 관련된 부분은 코로나가 돼지 콜레라가 발생이 되거나 구제역이 발생이 되거나 이런 발생이 되면 또 대체,
그리고 또 조류독감이나 걸리나 그러면 또 대체를 찾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뭐 아직은 현실화가 좀 덜 되고 있지만 뭐 비건 제품, 그러니까 콩으로 고기 만드는 그런 제품들도 어떻게 보면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신세계 푸드 같은 쪽이 관련돼서 뭐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가는 뭐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고요. 예, 성공 투자하시고 또 다음번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